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투자 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모스 침대보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투자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 3년 정도 저랑 같이 거래하면 복권 한 장 정도는 벌 수 있게 해드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케어링 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이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를 좀 해주셔서 머니케어 뉴스가 이만큼 좋다는 것들 갖다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 혹은 또 올해 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잠깐 정도의 얼굴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인터뷰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꼭 한번 머니케어 뉴스를 위해서 도움을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이메일이나 제 핸드폰 번호로 다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 스크럼 미팅을 갖다가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상은 잘 체크가 되진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10월 셋째 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명절 연휴에 혹시 참여 의사를 갖다 물어봤는데 1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되면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다시 테마 관련된 뉴스로 움직이는 식의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투자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꾸준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달리는 말 올라타는 전략으로 제가 일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골라야 되냐? 저는 반드시 반도체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은 곳들, 적어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업사이드율이 20% 30% 있는 건 투자하지 말자. 왜 달리는만 올라타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적어도 YY 대비해서 100% 이상 실적이 업사이드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갖다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1번이고 2번이 50% 이상 YY 성장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지만 우리가 승부수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뉴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 관련된 것들 중에서 지금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쪽 관련된 부분은요, 굳이 우리가 지금 손댈 만한 이유는 없을 거예요. 왜 이미 다 올라버린 것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테이스트 굿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 슈퍼사이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는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눈치는 챘는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을 들인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급하지 않게 공략을 해나가는 것들이죠. 손가락을 갖다가 깁스를 좀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져가면 불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들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오늘 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코스피가 자리를 잡으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한두 종목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를 여러분 편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건 내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작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2, 3분을 갖다 항상 소모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떠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반응이 좋죠. 오늘 샘 울트먼인가요?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미팅을 갖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에 반응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은 얹잖아요.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런 걸로 매수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냥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원래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까지는 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드립을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120일 라인 이렇게 들어오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 생기기 전에 그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 120일 라인을 기술적으로만 보는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분 120일 라인은 반년 아니겠습니까? 반년. 기본적으로 거래일수로 따지게 되면 제가 반년 사이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오겠습니까? 예, 밸류에이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 급등을 했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눌려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긴 기간 동안 뭐 한다?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다시 측정받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순수하게 이동평균선이 저 자리니까 공략을 해야 되고 저 자리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갖다 잘 해석해 주시면 자 20일은 한 달이고요. 60일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충 1분기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셔야 된다. 정확하게 따지면 뭐 정확하게 22일, 뭐 66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서 우리가 체크업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월 달부터 11월 요 사이에서 우리가 수익 내야 되는 종목들을 갖다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0월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디라고요? 예, 조선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달리는 말, 올라타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제가 기관 매수 연속 5일 들어왔다 여기 이 구간에서 기관이 바보가 아니면 왜 들어왔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들이죠. 자, 기관이 매수를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이 종목은 잡아주겠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방이 상당히 이루어지겠죠. 자, 기관이 들어왔다. 기관은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왔겠지. 걔가 그냥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BHI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만 조금 안 좋았다. 그것 때문에 선조정 다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4Q, 우리 4쿼터 실적 가이던스는 3쿼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저는 다 암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글쎄 뭐 여러분들 암기 안 하셔도 되죠.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뭐 그냥 그럭저럭인데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올 때 한 번에 어떻게 해요? 7%, 8% 이렇게 축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또 아주 맛있는 또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름 그래도 주가 움직임이 좀 다이나믹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거래하는데 좀 재미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LS. 그래서 LS가 최근에 보면 LNF하고도요, 거래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는데 이게 LNF랑 같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는 게 참 많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에너지 토탈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 회장님의 가장 큰 포부가 있는 듯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3차 상법 개정 부분이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분. 자회사 같은 경우 실적들이 다 좋습니까? 계열사 분들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건 드립을 해도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정책의 기본 플랜이 설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책 실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주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또 모멘텀으로 작동될 거고요. 해외 매출 부분에서 크게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굳이 비중 확대 진행하지 않는 것 일단 확인을 했어요. 양봉 2개 들어왔고요. 그 내용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눌러주겠죠. 그죠? 아주 세게 누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일 같은데 좀 누를 때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뭐 22,900원이나 22,425원이나 475원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수급 들어올 때만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글쎄요, 예,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공사가 시작이 되고 돈이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유증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갖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 포인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드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 2만 1,000원대 들었으면 비중을 확대한다 안 한다? 확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겁먹지도 않고요. 문제는 또 이런 것들이죠. 동종목이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들어와 있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또 프라이스로 진입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공략 여부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새롭게 결정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금액을 잘 또 생각을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전 한 달 이내에 여러분들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을까 안 담을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업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기사 내용들을 쭉 또 살펴봤고 리포트 내용들도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저는 MSCI 편입 관련된 부분에서 불발이 돼가지고 최근에 여기서는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겠죠. 요게 이제 그런 거품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산주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 상승했는데 LIG넥스원만 지금 조금 다운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쯤에 결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방어무기 쪽, 특히 이제 방공무기 관련된 부분에서 해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사실은 MSCI 편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출 비중이 17%, 전체 매출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한 30% 정도로만 확대만 돼도 동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업이익률, 밸류에이션 부분을 크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가 온다. 그때까지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동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땐 LIG 넥슨에 대한 수주 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소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멘텀 가지고 충분히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SCI 신규 편입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관심을 받는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두고 가다 보면 충분히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파지티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제 설명도 드렸잖아요. 여기가 공방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죠? 이 밑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볼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드립을 해서 가다 보면 지금은 연휴가 있으니까 이걸 매기가 쭉 들어오는 것들도 아니고 최근에 보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높게 또 올라가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기 위해서 들어올 타임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동성화인테 제가 조선 관련된 기자들 중에서 드디어 편입을 또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브리핑방에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달리는 막 올라타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PER도 낮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생각해보면 LNG가 주력 아니겠습니까? 전체 선박 수주량의 거의 80%가 LNG 선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산을 제외하고 나면은요. 자, 그래서 LNG 선박에 관련된 발주가 계속 들어온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방송 어느 모 방송을 봤는데 특히 엄경화 연구원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LNG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는 또 교체 수요가 신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대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도 좀 확인을 했고요. 발주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카본하고요 동성파인텍 관련된 부분에서 꽤나 관심을 받아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고요. 실적도 그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실적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캐파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공장을 다 증설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또 괜찮은 또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는 다시 조선을 바라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현대 힘스도 보고 있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보고 있고요.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레이딩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워낙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들 중에 얌전한 것들 중에서 뒷북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조선을 또 즐겨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HD 현대 미포 이런 것들은 바라볼 때는 아닌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완성업체 중에서는 제가 볼 때 하나 오션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MRO 이슈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 생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요. 자, 두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평단 조절을 진행해서 55만 5천 원의 평단을 맞췄는데 오늘 수급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을 거고 이 종목은 98만 원까지 95만 원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것들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지 말자. 이건 우리가 볼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그 수준까지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종목을 볼 때 뒤에 공단이 하나 빼고 봐요. 야, 55,500원이네. 뭐 이렇게 보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네요. 그죠? 그래서 내력 보면 우리가 업사이드로 보면 항상 뭐 박스 상단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챙겨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다시 조정 들으면 다시 또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우리가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두산 같은 경우 여기서 또 재미있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엔비디아랑 관련된 부분 매출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계열사들도 요즘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VM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래 봤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가가 있습니다. 32,000원이라고 제가 2,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이 아래쪽에서 너무 겁먹을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32,000원을 찍어줘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동사 HVM의 미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전환사채 발행이 이자가 0%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션 또 그리고 투자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그만한 기업 가치를 갖다 다 측정을 해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도 3분기에 신규 공장 가동이 되면서 그때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에 안 잡아주면 언제 잡아주겠어요? 정확하게 220일 라인에 쭉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래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너무 쫄지 않는 걸로 겁먹으면 안 돼. 주식 투자할 때는 일단은 들어가기 직전에는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들어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들이버린 겁니다. 운동선수가 축구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리고 딱 경기에 입장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순간부터는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진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올라올 거다. 그리고 공급은 쇼티지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더 많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마 이쪽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 4개밖에 없어요. 선정된 게, 그죠? 효성중공업, HD현대엘렉, LS엘렉, 일진전기만 우리가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4개 기업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초고압 변압기 쪽 관련돼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이 4개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서브 디렉토리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평단 조절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계속해서 그냥 홀드하면서 가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쪽 아래쪽에 혹시라도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일단 또 뭐합니까? 쫄지 마시고 스트롱하게 또 우리가 잡아주고 비중 확대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더 내려갈 때가 더 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주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하죠. 3자 상법 개정 진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이거 말고 이 종목을 갖다 바라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다른 것들은 개뿔 볼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팩트다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우리가 비중 확대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쯤이나 이쯤에 평단 조절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비중 확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내일 또 시장 움직임을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드리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기업 내용 설명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자, 스피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입니다. 누리호 발사기가 11월 27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모멘텀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쨌든 조금 수급은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뭐 원래 이 종목은 한 번에 움직일 때 막 7%, 8%씩 뿡뿡뿡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기세가 좋으면 한번 쭉 치고 올라가는 건데 이 포인트 보고 가는 것들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스몰캡이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가미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종목 비중 2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충분히 더 드립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래로 눌리는 것들, 조금씩 눌려 나가는 것들, 이런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한 5%, 7% 이렇게 내려갔다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저리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스몰캡을 하면 안 돼. 겁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스몰캡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진폭이 있잖아요. 종목별로 이런 스펙이 좀 있어요. 한번 움직일 때 10,000원짜리 종목이 움직이면 한 번에 움직일 때 요즘 같은 경우는 5%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투자한 포인트, 어떤 것들 가지고 투자했는지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피어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저는 루미르도 또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스몰캡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팔 생각도 항상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종목당 비중이 크신 분들 있잖아요. 막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이상 든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비중을 갖다 상당히 낮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어떻게 돼요? 중형주, 대형주 이런 쪽으로 가서 거래 포지션을 좀 늘려가시는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면서 스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신성 ST입니다. 자, ESS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 종목은 오늘 왜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양봉 스킵을 했고요. 두 번째 양봉 들어온 여기 어디 자리에서 양봉 들어온 자리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비중 확대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단 조절 조금 낮춰야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 자리는 어디게 되겠어요? 예, 이게 여기에 올 이유는 아니거든요. 지금 ESS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 발주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로 분명히 움직일 거고 해외 내용들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건 분명히 맞으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CIS 같은 경우도 때를 기다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평단 조절하면서 타임이 도래합니다. 연말까지 가면서 한 번은 꼭 돌아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221 이동평을 여기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체크업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할 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7,500원이니까 지금 한 33,000원 정도 온다라고 해서 평단 조절 딱 하게 되면 대략 보면 우리가 35,000원 언더로 우리가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주가에서 보유하면서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양호해졌죠. 금세 또 양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추석 이후에 많은 것들도 속도전 내가면서 그때는 제가 10월 추석 이후부터는 트레이딩 포인트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드릴 거예요. 왜? 저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1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벅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해내야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 착안해서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